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스파이더맨, 엑스맨.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영화의 공통점을 혹시 아시겠나요? 영화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죠. 저는 한 영화를 극장에서만 5번을 볼 정도로 이 장르의 팬이지만 아마 여러분의 경우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처럼 팬인 분들도 있을 거고 유행하는 영화니까 혹은 화려한 액션이 좋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쩌면 정말로 취향이 아니어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슈퍼히어로 영화는 즐기기 위해 보는 영화입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터스텔라처럼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고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정말로 히어로 영화가 단순한 오락영화에 불과할까요? 사실 히어로 영화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어로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이죠. 과학기술, 초능력, 마법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되게 영화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 내의 악역, 우리는 이들을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주연급의 악역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지만 오늘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악역들을 빌런이라는 말로 통칭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히어로들은 사람들을 지키고 세상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 이 피해는 빌런들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히어로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히어로에게 있어 자신들의 시크릿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보가 밖으로 유출됨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 연인, 친구 등 주변인들까지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히어로 간의 충돌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룬 것이 바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화의 소코비아 협정입니다. 소코비아 협정이란 어벤져스, 그러니까 히어로의 신상을 모두 파악해서 전 세계에 공개하고 이들을 유엔 산하에 두는 법안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협정을 두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두 편으로 나눠 대립합니다. 먼저 캡틴 아메리카는 이 협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계 정부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각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두고 싸우는 유엔 대신에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가야 할 곳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의 팀은 이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간은 절차적인 감시 없이는 편향적으로 타락하기 쉽다는 거죠. 어벤져스 구성원 대부분이 미국 출신이라는 것 또한 이러한 위험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언제나 선하지 않기에 법과 제도의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논쟁은 아이언맨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불완전한 위험 요소는 빨리 제거해버리는 편이 세계 평화에 더 이롭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영화 어벤져스 1에서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뉴욕 한복판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바로 그 세계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정말로 세계 평화에 이로운 것은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물론 민간인들 또한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규제하는 히어로들조차도 민간인들을 감시하니까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은 소나라는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3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휴대폰을 모두 도청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빌런을 추적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빌런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실 국가 또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개인의 SNS,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과거의 기록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위험인물로 판단되면 그 즉시 제거하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더욱 문제인 것은 영화 속에서 빌런들이 이 기술을 자신들을 방해하는 히어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히어로가 사용해서 빌런을 잡는다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결국 근본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영화 속의 가상세계를 벗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나라, 미국에서 말이죠.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안보와 자유의 대립이 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TIA 프로젝트입니다. TIA 프로젝트는 그 개인의 성적,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테러를 예방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의 안보라도 개인의 자유의 가치보다 중요하진 않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러한 말이 있듯이 정보는 권력의 원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그 작은 의심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테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영화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들에는 많은 사회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은 그 중에 정말 일부인 국가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죠. 물론 정치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 예술적인 교양, 철학적 성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린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명확한 하나의 답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의들은 지금까지 히어로 영화에서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액션과 거대한 CG에 가려져 그동안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히어로 영화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